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문제들은 제가 여기다 이게 글로 적었기 때문에 여기다 글로 다 적은 내용은 제가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향후 북한의 이제 인권 외교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많이 썼는데, 북한은 이제 인권 외교 정책에서 항상 이런 방향입니다.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강화되면 북한은 항상 핵 문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2014년 이제 북한의 인권 상황 이제 보고서가 나온 이후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인권 압박 공세가 이제 강화됐습니다. 강화되고 김정은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넘겨야 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걸 잠재우기 위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느냐, 결국은 핵을 씁니다. 핵 실험도 하고 ICBM 실험도 하면, 이렇게 되면 지난 시기의 패턴을 보면 결국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뒤로 밀려납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핵으로 덮어버리고, 또 부각되면 핵으로 이제 덮어버리고, 이런 절수를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서두에 썼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이 뭐냐? 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이 북한 인권 주민들의 삶의 인권 상황 개선에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명백히 서술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한국이나 국제공동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에다가 인권 압박 공세를 강한 것만큼 정비례 관계로 북한에서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이제 개선됐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높이면 높이는 만큼 북한도 결국은 이런 압박에 밀려서 내부 인권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밖에 없다. 이걸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한유 대북 인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북한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같은 현상을 놓고 이게 완전히 정치화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 보는가에 따라서 이 평가가 완전히 판이하게 나옵니다. 제가 책에서 제 삼층석유실 암호라는 이 책에서 북한에서 하던 어린애들 집단체제 있지 않습니까? 7살부터 9살짜리 애들 집단체조, 거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얼마나 이걸 정말 극악한 인권 유린 행위로 보거든요. 철도 없는 자그마한 아이들을 6개월 동안 공부 안 시키고 추위와 그 다음에 대학교 고열 속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놓는 거. 이거 외국에서는 이런 인권 유린 행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지탄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국에서는 이번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어린애들, 이번 올해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여름철에 자기 애나 자기 손자나 손녀가 그런 고역 속에서 시달려서 그런 집단체제에 나왔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과연 그걸 찬사할 수 있느냐? 아마 이걸 정말 훌륭하다, 이건 북한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희한한 광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악한 인권 유린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현실로 전달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보면서 이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부족한 거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부족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 속에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식,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모든 시민들이 북한 현상을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겠냐? 결국은 뭐냐면 이건 북한에 대한 올바른 현실을 알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올바로 알려주어야만이 국민들이 북한의 현실을 똑바로 알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김문수 지사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었던 북한 인권재단 출범 문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없다고 다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야당 측에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단한 인권의 주도권 문제나 종전의 이제 민주당 논리의 자가당착적 모순 등에 구애되지 말고
민주당과 정부를 설득해서 빨리 이거 인권 재단을 이거 출범시키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일단 출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단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그 다음에 볼 문제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이 지금 출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이 출범되어야 재단을 통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수많은 인권 단체들이 발목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출범시켜 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거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법 개정과 정책 조언을 좀 중심으로 좀 제가 좀 이 기회를 좀 활용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걸 중심으로 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면 이거 제가 북한에서 이제 탈북에 와서 2년 동안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공개적으로 뭐 테러하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다가 저를 향해서 몇 번 이거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북한이란 당국이 한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테러 협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의 그런 법적 구조 내에서 응당한 신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한테 주는 신변 안전을 보면 경찰 역량을 이제 투하해서 직접적인 제가 테러 위협이나 신변 안전 받는 건 없습니다. 신변 경호도 다 잘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예를 들면 경호 속에서 과연 그래도 테러하겠냐 이런 그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적 법적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제 고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원회에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이 활동하고 이걸 지약을 받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은 개인으로서 자유통일운동 활동가로서 개인으로서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활동하면 보니까 제가 대단히 이거 안보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런 겁니다. 기본 제가 지금 생계 유지가 안보 강연입니다. 강연 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끝나면 이제 강연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럼 강연비 지불할 때 거기다가 다 씁니다. 이름, 성명, 주소, 계좌번호, 신원 자료를 다 거기다 써야 왜냐하면 세금, 국세청이 이걸 다 해서 앞으로 저 세금 정산을 놔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 제가 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픈돼서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개 단체가 사는데 매 단체마다 제 자료를 결국은 제가 완전히 테러로 제가 노출시키는 격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신원자료 자료 공개 이건 좀 진해하다. 그러면 어떤 단체들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대리인 누굴 해서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불합시다 하는 데도 있고 특히 이거 공식 이제 공익재단 이런 재단들에서는 이거 우리 규정상 국가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이제 인권법도 있고 대테러 방지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테러 방지법을 만든 교수를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거 해결할 방도가 없느냐. 예를 들면 대리인을 가운데다 놓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모든 신원자료 공개 이건 대리인을 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자금 이체가 되는 이런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없다. 법률적으로 우리는 실명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을 오픈해야 되는데 대한민국만큼 이거 전산체계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제 동선과 모든 걸 금방 다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허술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를 체포하겠다는 대학생 체포 별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별사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지금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지방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행사 벌려요. 그리고 그 전주대람 이런 데다가 태영호를 본 사람은
우리한테 제보해달라 하고 핸드폰 번호를 거기다 써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법적으로 이걸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게, 조항이. 이건 뭐, 언론의 자유, 이거 법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봅시다. 예를 들면 영국에 지금 가서 피신해 있는 이란 작가, 라시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공개적으로 당국이 그건 가했습니다. 저 테러하겠다. 이슬람을 못 오겠기 때문에 테러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테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외부적에서 한 개 국가가 당국이 테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제재를 가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제재시킬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영국 국내에 있는 친이란 단체가 예를 들면 저 라시디 죽여 계시니까 라시디 본 사람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광고를 했다거나 공식적으로 그런 행사를 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반테러법에 당장 적용됩니다. 그런 거 못하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공공연하게 한국 국내 이 법이 동작하고는 여기 안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테러 위협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대학생들이 전국 도시를 지금 순방하고 있습니다. 테러 결사대가. 그럼 이걸 법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랬으면 한 개 단체나 당국에서 공식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 주권이 동작하고 있는 여기에서도 2차의 테러 위협과 신변 위협이 가해졌을 때는 이걸 뭐 물리적인 방법으로 경찰이 중지시킨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전 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가령 제가 이제 외국을 방문한다. 외국을 방문한다 하는데 이거 저희 외국 방문도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 요구에 말하자면 대북 정책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게 방문이 실현되고 어떤 때는 이게 방문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미국 국회에 가서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북한 대강성 정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 국무성에서 우리 미 국무성 VIP 이거 경호를 해 주었습니다. 해준다. 오라. 그래 갔어요. 경호원이 몇 명 나왔느냐? 16명이 나왔습니다. 16명에다가 방탄차 넉 대가 동원돼서 저를 완전히 딱 제가 아무런 신변 안전을 느끼지 않고 미국 워싱턴에서 닷새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미국 정부가 딱 보장해줬어요. 이번에 제가 10월 달에 이번에 세계인권선언 70돌입니다. 70돌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현재 북한의 핵 개발 정책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내가 똑바로 강요한다고 이제 알리겠다 하고 신청했어요. 신청하니까 노입니다. 우선 첫째, 미국 무성에서 당신은 대한민국의 개인 개별적인 한계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적으로 당신 경호를 보장해 주지 못하겠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당신의 경호를 보장해달라는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경호를 신변 안전을 우리 보장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방문 지금 무산됐습니다. 무산됐는데 그건 그거고 자 이렇게 미국 정부의 정책이 강성으로 돌아설 때는 경호도 보장해주면서 오게 하고 지금 북한하고 2차 정상회담 하고 폼페오가 가고 이렇게 북한하고 붙어 나갈 때는 이렇게 오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인권 정책이나 북한의 실상을 이제 제가 알리는 이런 활동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오픈도 되고 막히기도 하는 이런 정책에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을 경호해달라는 요청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신변을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국내적으로 그러면 제가 미국에 가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 가겠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자금 다 나왔습니다. 가세요. 우리 돈 다 할당해 주겠습니다. 통일부 자금 다 받았어요. 그럼 경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럼 경호 문제는 어느 부처에 가서 제가 이걸 해결받아야 되느냐?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이나 북한이나 그 어떤 대상에 의해서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가려고 할 때는 뭐 정부 외교부는 외교부에서 그 나라 정부에다가 공식 이 사람이 그 나라 체류 기간에 신변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라는 걸 한 당으로 붙여서 이런 규정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지난해 이제 2016년도에 17년도에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사람한테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의료 생명 실손 보험에 이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속에서 생명 실손 의료 보험 없는 분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고 일정한 정도 치료받은 다음에 보험비를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예, 자, 보험비 청구 주세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더니 이거 보험비를 달려면 지난 시기에 말하자면 제가 사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를 받았느냐, 지난 시기 의료 진단 기록지를 보내달라 이렇게 보험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신변 안전 때문에 보험회사에 갈 수 없고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냈어요. 보냈는가 제가 이거 탈북에 왔기 때문에 저한테 2017년 이전 의료 진단 기록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이 되도록 병원에 한 번 안 가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56세 되도록 병원에 안 가봤다는 거. 이거 사기지, 이거. 그래서, 뭐 내가 누구다고 저는 또 말할 수도 없고, 진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사기 친다고 해서 사기조사 당국에 넘겼습니다. 이거 제 진료를.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자, 이거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 집 주소 50km 반경에 자그마한 병원 의료 진료소 한 100개 있답니다. 100개에다가 공문을 발송한대요. 공문 내 이름, 그 다음에 집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공문을 발송해서 이 사람이 진짜 2017년 이전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발송한답니다. 발송하면 그 모든 병원들에서 보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걸 종합해 봐야 결국은 이 사람이 지난 기간에 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완전히 다 오픈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조사는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완전인데 이러면서 그러면 조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 못하면 보험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험회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고 다른 보험회사 가자고 보니까 다른 보험회사에 이런 질문 사항이 있어요. 지난 시기에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왔습니까? 나온 이유를 더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회사에 갔는데 보험을 들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 법률적으로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그러면 보험회사가 당신이 지난 시기에 그 나이 되도록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럴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해서 예를 들면 뭐 경찰이 나오든 누가 대리인이 나서서 이분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보험조사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이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산 경력은 2017년 몇 월부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세요. 하고 이거 법률적으로 누가 나와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 지금 보험도 없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을 하려면 결국은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를 받들고 있는 그런 엘리트층이 더 많이 그 체제에서 이탈해서 대한민국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면 그들이 여기 와서 마음 놓고 활동하고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신변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구조와 규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올 때 현재에 있는 정부 대표가 대한민국에 오세요. 그럼 오면 모든 신변 안전과 생활 이거 다 마음껏 통일해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우리가 다 돼 있고 또 그런 걸 보장해 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장 조건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실천적인 법적 세부 조항들 북한의 테러 방지 또 여기에 온 고위 탈북민들을 보호 차원에서 법적 그런 미흡한 점들을 더 보강해 주는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